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드로잉 강사 정찬호입니다. 네, 오늘은 드로잉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케치까지 한번 나가봤는데요. 이제는 채색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채색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명암을 넣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혹시 학교 미술 시간에 이거 한번 이게 혹시 나실 거예요. 이렇게 정육면체 있고, 그리고 원기둥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 모양 있고, 그거를 이제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그렇게 연필로 막 비벼서 어디가 제일 어둡고 이렇게 색칠하던 거, 그런 거를 미술 시간에 한 번씩은 꼭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드로잉 어플로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여러 가지 도형을 한번 칠해 보면서 어디가 어떻게 이제 칠해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고 빛의 방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어떻게 이제 또 달라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원이라는 것에 해야 되는데요. 광원은 딱 간단하게 빛이 오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상자가 있잖아요. 육면체가 있습니다. 빛이 어디에서 내리쬐느냐를 설정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잠깐 레이어를 켜고, 네, 빛이 이쪽 왼쪽 위에서 이렇게 오는 걸로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빛이 이쪽에서 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면에다가 번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면에다가 여기 맨 위에 여기면은 1번, 그리고 여기 맨 앞에 있는 것은 2번,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면은 3번. 그러면은 이제 세 면 중에 가장 어두운 면은 어디가 될까요? 빛의 반대 방향이 제일 어둡고 보통 그림자가 지니까 3번 면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면체를 이제 칠해줄 때, 이 3번 면을 가장 어두운 색깔로 칠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이쪽 왼쪽에 여기에 팔레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색상의 여기 네모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명암 구도가 나오는지 그거를 참고를 하셔야 돼요. 빛은 왼쪽 위에 오는 걸로 설정을 하고, 우선 색깔은 빨간색 상자로 하겠습니다. 색깔은 빨간색 상자로 하고, 레이어를 먼저 하나 만들어 줄게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컬러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의 이름을 컬러라고 하겠습니다. 컬러. 그리고 컬러는 라인보다 밑에 있어야 하므로 여기 컬러 레이어를 선택해서 밑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 컬러를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우선 가장 어두운 면부터 먼저 칠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면은 이쪽에 색상환에서 색깔을 선택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빨간색 빨간색 상자인데, 우리가 일단 먼저 좀 과학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어두운 데 있으면은 우선 단순히 안 보이는 것 말고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색깔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단순히 이제 밝기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이제
색깔도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우면은 여기 검은색에 가까운 쪽으로 색상환을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위아래가 명도, 그리고 좌우, 이렇게 좌우가 바로 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도가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이제 명도도 내려감과 동시에 채도도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채도도 내려가서 되게 탁한, 네, 탁하고 어두운, 네, 탁하고 어두운 색깔로 여기 세 번째 면을 칠해야 되는 겁니다. 3번 면을 이제 칠해줍니다. 칠해주고 또 이제 삐져나간 부분을 지워주세요. 네, 이렇게 그 빛을 등지고 있는 면이, 네, 면에 대한 색깔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그 뭐냐면은, 네, 이제 가장 밝은 면을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면은 아까 아까 이쪽이 1번, 2번, 3번이었죠? 그 중에서 1번 면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제일 밝죠. 빛을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 우리가 빛이 너무 세도 분명 명도는 올라가는데 색깔을 구분하기가 많이 힘들어지겠죠. 무슨 레이저를 비추지 않는 이상.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올리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어두울 때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채도를 높게 해서 위로 올리고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색깔을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맨 윗부분에 그 면을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가장 밝은 면도 이렇게 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 2번 면만 칠하면 되겠죠. 이 부분은 그 여기 가장 밝은 면과 그 가장 어두운 면 여기에 사이 색깔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명도를 그 사이에다 딱 주고 대신에 이제 이 부분은 가장 앞에 있는 부분, 여기 시선에서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채도를 조금 높여주셔야 됩니다. 채도를 조금 높여주셔서 좀 선명한 색깔로 나올 수 있게 바로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브러쉬를 바꿔서
삐져나간 부분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면을 다 칠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면을 다 칠했는데 사실 여기서 더 할 게 남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뭐 미술 학원을 다니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에도 뭐 이쪽 어두운 부분에 반사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빛을 더 직접 받는 부분에 뭐 하이라이트라든지 뭐 아니면 더 세부적인 그런 명암을 이렇게 넣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은 접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 터지니까요. 우선 우리는 가볍게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 가장 밝은 부분, 그리고 가장 선명한 부분,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나눠서 칠할 수 있게 먼저 이렇게 면만 먼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면이 어디가 가장 밝고 가장 어두운지를 캐치를 할 수가 있다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도형인 원기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종료를 누르면은 저장 후 종료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장을 하고 싶으시면 저장을 후 종료를 누르시고 저장하고 싶지 않으면은 저장하지 않고 종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도형을 넘어가겠습니다. 원기둥. 원기둥도 그 미술 시간에 있는 그 세 가지 도형 중 하나죠. 여기서도 똑같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컬러라고 바꾸겠습니다. 컬러는 무조건 라인보다 아래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빛의 방향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빛의 방향을 오른쪽 위로 바꿔보겠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좀 가볍게 차이를 주기에는 확실할 겁니다. 우선 빛의 방향을 이제 오른쪽 위로 바꾸면은 가장 어두운 면이 어디가 되냐면은 빛이 이렇게 내리쬐니까 바로 반대 방향인 이 면이 되겠죠. 이쪽 면이 가장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선 어두운 색깔을 정해주고 딱 그 부분만 여기 어두운 부분만 먼저 일자로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일자로 칠해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밝아지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가장 밝은 면부터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면은 바로 이 면이죠. 여기 위에 있는 여기 타원형 면, 여기가 가장 빛을 직접 받는 곳이므로 가장 밝겠습니다. 명도를 그대로 올리고 채도는 조금 낮게 이렇게 하셔서 바로 윗면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네,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사이 색깔 있죠? 그 사이 색깔을 칠할 건데 먼저 먼저 여기 사이 색깔을 먼저 정해줍니다. 여기 먼저 사이 명도를 그 사이에 놓고 채도를 조금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여기 옆면을 먼저는 다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어두운 데는 최대한 안 건들고 잠깐만 그 하얀 빵꾸만 안 나게 하고 저 어두운 면으로 다 덮어보도록 할게요. 이 하얀 부분을 일단은 이렇게만 나눠놓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투명도를 보호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일단 내가 이렇게 채색을 한 부분 이렇게 브러시질을 한 부분 이외의 바깥쪽은 다 이렇게 투명 레이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 레이어에 그 브러쉬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딱 내가 칠한 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투명도를 보호를 이렇게 체크해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은 여전히 지울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브러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막 이렇게 해볼게요. 막 칠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하얀 부분은 전혀 안 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브러쉬를 쓰냐면은 이쪽 아래에 보면은 수채라고 되어 있고 아크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수채랑 아크릴 에어브러쉬, 그죠? 수채, 아크릴 에어브러쉬 이것을 중점적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우선 아크릴 먼저 사용해 볼게요. 아크릴을 일단 스포이드로 여기 어두운 색을 한번 찍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브러쉬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을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브러쉬의 기능을 이렇게 그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 보겠습니다. 불투명도를 낮추고, 네, 물론 왼쪽에서도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좀 이렇게 브러쉬를 이렇게 하는 듯한, 붓을 사용하는 듯한 이렇게 질감이 나오죠. 이런 것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투명 수채화는 기본적으로 불투명도가 있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명암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어두운 부분도 조금 더 네, 이런 식으로 그 매끈한 옆면을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하시면은 더 부드러운, 좀 더 부드럽게 이어지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기둥의 명암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물론 여기에서도 더 해야 될 게 있지만은 일단은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 이것만 먼저 끝내고 바로 다음 도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도형의 그 명암을 그릴 때 가장 어두운 부분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을 먼저 잡아야 되고 그 사이 색깔을 이렇게 잡는 것. 일단 이것이 그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그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 자연스러운 그 연출이 가능하고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색깔을 설정하는 데에서도 그 계산을 하는 속도를 좀 더 이렇게 빠르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9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미술 시간에 가장 어렵게 나오는 도형들. 그 가장 어렵게 나오는 도형이죠. 이제 이 부분은 디지털로 하면은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역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컬러 레이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컬러 레이어는 이렇게 아래로 무조건 내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색칠을 하겠습니다. 우선 똑같이 또 빨간색 구를 만들 텐데요. 네, 이번엔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색깔을 이렇게 초록색 말고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노란색 공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 빛은 이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왼쪽 위로 한번 해봅시다. 왼쪽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내리쬐면은
공이 얘가 공이라고 하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은 빛을 등지고 있는 네, 이쪽 면일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에 이 둘레가 가장 어두울 것입니다. 약간 공들은 좀 그러니까 초승달 뜨듯이 초승달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처럼 어두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어두운 색깔, 가장 어두운 색깔을 이쯤으로 정해주시고 바로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 원기둥은 이렇게 아까 그 육면체처럼 딱딱 면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는 일단 어두운 부분이라면은 이렇게 테두리 안 넘어가는 선에서 싹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수채 브러쉬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명암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어두운 부분을 이렇게 초승달 모양,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은 여기 윗부분이죠. 윗부분에 빛을 직접 받는 부분, 빛을 직접 받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대로 명도만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사이 색깔은 명도를 그 사이에 두고 채도를 조금 올려줘야 되겠죠? 살짝 탁한 노란 공이 됐네요. 그 구를 그리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건 아까 그 전에 캔 그릴 때 그 타원을 이렇게 그려주면서 그 사각형 끝부분에 이렇게 지나치게끔 하는 원리랑 똑같습니다. 대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아치로 이렇게 끊어주는 것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이 좀 부자연스럽게 명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끝부분보다 조금 떨어져서 그 가장 밝은 부분을 해주시고 그 부분을 바로 중간색으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해주셔야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구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어두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부분도 이렇게 동그랗게 아치형이 아니라 좀 동그랗게 이렇게 이렇게 감싸듯이 돼야 연출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삐져나간 부분을 그 삐져나간 부분을 잘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으면요. 이제 이제 진짜 공처럼 매끄러운 면을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투명도 보호를 활성화해 줄게요. 활성을 해줘서 여기 물체만 채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바로 또 아까 수채 그 웨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걸로
해주시면 좀 더 이렇게 진짜 매끈한 면이 연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중간색과 어두운 색도 자연스럽게 문대서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두운 부분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은 이렇게 가장자리 그 브러쉬 크기를 브러쉬 너비를 이렇게 크게 키워놓고 이렇게 바깥쪽 여기 요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감싸듯이 하면은 아까 얘기한 좀 자연스러운 연출이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네, 네 이렇게 이제 이제 구도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를 그리시면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미술 시간에 했던 그 세 가지 그 도형을 이제 디지털 드로잉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수작업이든 디지털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대신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수작업에 대한 이렇게 좀 불편한 점을 조금 이렇게 완화를 시킨 그러한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가장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명암을 넣는 것을 이제 좀 맞춰 볼 텐데요. 마치도록 할 텐데 이제 그 좀 더 이제 복잡한 사물들의 경우 명암을 넣는 방법이 좀 이렇게 복잡한데 우선 가장 어두운 부분이 어딘지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딘지만 잘 캐치를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명도와 채도가 어떻게 되는지 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는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면은 아무리 복잡한 사물을 하더라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